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3나노미터 수율 향상 기술. 2. 90%-94% 전속률. 3. 순식간에 TSMC 전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MIT는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 MI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시야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이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MI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주에서 23개,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의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권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 해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과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에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 어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MI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아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MI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의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MI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회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없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에서 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률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식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루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5에서 1%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토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EUV 극자에선 노광 장비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뽑힐 열세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표로 연구 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의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울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울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경우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에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주한 계약들이 현 시점으로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 또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불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치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내지 50%가량 취소하는 등 VIP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더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삼성에게 유리한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근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대략 2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 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한다는 결정인데요. 삼성대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일자 대만경제일보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공정의 주문량을 최대 5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사는 대만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고객사들에게 납품하고 있지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은 281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이기에 TSMC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에 무려 4배가 넘는 14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동들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탑5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컷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위는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90년대 말 시작된 1차 치킨 게임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던 독일의 전자업체 키문다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10년대 들어서며 시작된 2차 치킨 게임에선
글로벌 3위의 일본 전자업체 엘피다가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더와 일본의 엘피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개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했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 단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등급인 영국, 대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게다가 A1 등급인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높은 등급으로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 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태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의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른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차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전부 경제 위기가 껴있었으며 이런 경제 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 게임을 벌여 경쟁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 TSMC가 삼성과 치킨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진 현금 자산은 39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140조 원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양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오직 파운드리 100%만 다루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종합 반도체 설계와 모바일 부문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충분한 만회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파운드리 산업에 100% 올인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채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매출 감소를 맞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경기가 좋지 않다면 모바일이나 디랩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위기 관리가 가능한 데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주름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용하던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부품 등이 디렉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부 호환되는 것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TSMC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설계 없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올인은 TSMC의 경영 상황을 발목 잡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터프치 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삼성보다 20년 먼저 파운드리에 진입한 TSMC의 호황기는 이제 끝나고 있고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5년 차인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기술력을 6개월 이상 추월했으며 지금 같은 속도면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게 밀리면서 TSMC의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를 한계까지 몰아갔던 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업체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처질 때, 그리고 경쟁업체가 가진 현금이 삼성보다 적을 때, 현재 TSMC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대만의 파운드리 신화 역시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지게 되지. 지난달 무산됐던 사우디 왕세자 방안이 최근 재추진되면서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계속 한국에 연락을 취해오며 소통의 자리를 타진했고 결국 왕세자 방안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우디가 7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네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사우디가 관심 있어하는 건설 분야의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사우디가 한국의 한 건물에 꽂혀 따로 연락을 줬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사우디 왕세자의 비전을 한국이 제시하면서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 측 요청으로 이뤄진 잇따른 협력 SOS로 또 다른 수주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들려오고 있는 반가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2,800조의 재산을 가졌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달 17일 방안을 확정하면서 71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덩달아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건설 사업 수주도 호황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대전환을 꾀하는 만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번 방안은 네옴시티 수주기업과 투자처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국엔 이미 사우디에서 온 선발대들이 롯데호텔에 투숙하고 있으며 호텔 객실의 절반가량인 400여 개 객실을 모두 예약하면서 지난달 무산됐던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왕세자 방안이 확실시됐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때 국내 증시에서는 네옴시티가 관련주로 분류되며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네옴 더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를 수주한 한미 글로벌의 주가가 한 달 새 2배나 뛰었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수혜가 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710조 원이 투입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로 홍해 인근 사막과 산악지대의 서울의 44배 넓이로 저탄소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옴시티는 물론 교통관광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무더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 메가 프로젝트 발주를 앞둔 사우디에서 뜨거운 수주 열기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얼마 전 사우디 현지에서 사우디 주요 정부 인사와 발주처를 초청해 우리 기업을 알리는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해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사전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22개사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제2의 중동 붐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다양한 현장에서 쌓아온 건설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어필하며 건설을 넘어선 패키지를 차별점으로 제시했으며 사우디 정부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빈 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사막에 짓는 170km 직선 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보면 한국의 혁신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사우디는 더 라인을 통해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 라인은 인구 9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름 7km 규모의 팔각형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60제곱킬로미터 규모 관광단지 트로제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외에는 도로도 자동차가 필요 없으며 모든 생활시설에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고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20분이면 종단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더 라인이 도보 3분 거리인 200m 너비에 양옆으로 롯데타워 높이의 초고층 건물들을 일렬로 세워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라인은 옆으로는 걸어서 3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좁은 쪽의 위로 하늘 높이 솟은 도시인 셈입니다. 여기에 도시의 길이는 170km로 그야말로 사막 위에 좁고 길게 그어진 한 줄기 직선 같은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네온 프로젝트 관련 수주를 앞으로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우디 교통물류를 이끄는 수장이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과 블록체인에 엄청난 관심을 표하며 관련 기업과의 협력 의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마친 뒤 살레 알자세르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살레 알자세르 장관은 우리 기업 6곳의 기술 발표 중 2곳만 듣고 자리를 옮겨 우리 국토부와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6개 기업 발표를 모두 들을 정도로 남다른 집중력과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더 사우디가 한국에 꽂힌 건 남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옴시티를 과학기술로 가득 찬 도시로 만들어 세계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네이버의 신사옥인 1784에 꽂혀 놀라움과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건립된 1784는 로봇을 비롯해 알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로부터 미래형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1784 내에는 로봇 80여 대가 자유자재로 운행 중입니다. 특히 이들 기술이 한데 담긴 아크는 네이버가 내년에 상용화를 시도하는 솔루션으로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줄임말로 네이버의 로봇 제어 시스템을 통칭합니다. 이처럼 로봇 친화형 빌딩의 핵심 솔루션인 아크를 토대로 네이버는 1784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 미래형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소식을 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눈이 뒤집혀 네이버를 긴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는 네온 프로젝트를 통해 빈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미래형 공간을 네이버가 완벽히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 ICT 기술이 제격이라는 판단에서 네이버를 초청했고 이달 초 네이버 실무진은 사우디 현지에서 직접 자사의 앞선 기술을 사우디 정부에 브리핑했습니다. 네이버가 스마트 빌딩 구현을 위한 넘사벽 수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만큼 빈살만 왕세자도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사우디와는 수소,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가 한국의 수소 기술에 매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우디 요청으로 면담이 잡힐 정도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성사된 회담에서는 수소 정책과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 등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게다가 원전 분야에서는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우리 정부의 화상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노골적인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사우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기대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만큼 조만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주 소식이 물밀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